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단단히 입을 다문 채 고개를 가로저으며 끝까지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한 입이라도 먹이려 하지만 아이는 단호하게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는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는 마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뼈만 남았던 아이의 몸에는 보기 좋게 살이 붙었고 밝은 표정으로 놀이터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떤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성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도 저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국 동부 작은 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케이트라고 해요. 10살 난 딸 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유 때문입니다. 도나는 제 삶의 전부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도나가 제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이를 길러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나는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몸이 약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두드러기와 발진이 끊임없이 생겨서 도나는 항상 가려움에 시달렸고 긁다 보니 피부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가 여러 번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매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수많은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도나는 그저 가려움이 심해질 때마다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심해서 도나가 점점 식욕을 잃었다는 점이에요. 원래도 많이 먹지 않는 아이였는데 결국 살이 빠지고 몸이 점점 더 약해졌죠. 저는 매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하지만 여전히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또 다시 열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도나가 먹을 만한 게 없었거든요. 사실 먹을 만한 게 있어도 문제였어요. 부엌 문 앞에서 도나가 배고프다며 조그만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서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을 하고 다가가서 무릎을 굽혀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도나, 뭘 먹고 싶어? 그런데 도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도나의 피부 질환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음식 하나만 잘못 먹어도 온몸에 발진이 돋고 밤새 긁어대느라 잠도 못 자요. 가렵고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아프다고 했어요. 그 작은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고통이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릴래.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뭘 만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도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쩌다 기운을 내서 먹어보겠다고 해도 몇 입 먹고 나면 금세 기침을 하거나 온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음식 일기를 써보라고 했지만 이미 충분히 시도해 본 방법이었죠. 밀가루, 유제품, 견과류, 다 안 돼요.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인 바나나조차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워했어요. 도나야, 바나나 스무디는 어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목이 간질거리는 것 같아. 그럼 토스트에 바나나 살짝 얹어서 먹어볼래? 이번에도 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도 먹이고 싶었던 저는 한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럴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를 굶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먹일 수도 없었거든요. 몇 번 강제로 먹이려 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오히려 더 거부감이 심해졌고 토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주스를 한 잔 따라 아이에게 건넸어요. 도나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고 그걸로 오늘 아침 식사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돼요. 도나는 점점 더 말라갔고 저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과 새로운 영양식을 추천해 주었지만 이미 수십 번 시도했던 것들이었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밤마다 요리책을 뒤지고 관련 정보를 찾아 헤맸지만 그 과정이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도나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 앞에 앉아 마음껏 식사를 즐기는 날이 올까?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도나의 영양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반드시 식사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극악하죠.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비싼데 보장 범위는 왜 그렇게 좁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싶지만 도나처럼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병보다 의료비 폭탄으로 먼저 쓰러질 지경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병원에서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검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라도 나오면 그 비용은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이런 사정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도나의 식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영양실조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오후에만 가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있었지만 도나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식사 시간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나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도나는 제가 만든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을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마다 도나는 싫어 라고 외쳤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어르고 달래다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나는 제가 준비한 어떤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학교 급식마저도 거의 손도 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은 도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심하게 편식을 한다고 걱정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음식 투정을 해도 반 정도는 먹는데 도나는 아예 한 입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먹지 않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건지 도나는 마치 물만 먹고 사는 식물 같았어요. 건강은 하루하루 더 나빠졌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나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중년으로 보이는 부부와 아이들이었죠. 이 작은 도시에 이사 오는 사람 자체가 드문 일인데 더구나 동양인 가족이라니 흥미로웠어요. 평소 이런 지역에서 동양인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던 어느 주말, 평소처럼 도나와 아침을 두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하잖아요? 도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도나에게 육류 위주의 식사는 더 나쁜 선택이었기 때문에 야채도 함께 먹이려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야채로 만든 스프와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지 한참이 지나도록 도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문 채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식탁 위의 샌드위치는 점점 차가워져 갔고 저는 도나와 눈을 맞춘 채 서로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동양인 여성이었는데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와 인사를 건네니 당황스러웠죠. 그녀는 자신을 지수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사 오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다며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떡을 돌리지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김밥을 좀 싸왔다며 주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받았어요. 김밥에서 고소한 향이 솔솔 풍겼죠. 그런데 갑자기 지수 씨가 도나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어요. 갑작스러운 인사에 도나는 깜짝 놀라 제 뒤로 숨었어요. 그 순간 짜증이 밀려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 아이에게 아는 체 하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저는 퉁명스럽게 음식은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며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수 씨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으니 그냥 맛이라도 보라며 끝까지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괜찮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라고 말한 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 순간 지수 씨의 놀란 표정이 떠올랐지만 솔직히 그때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식사 전쟁과 도나의 나아지지 않는 건강 상태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식탁에 앉아 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도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라고 말한 뒤
김밥을 식탁 한쪽에 올려두고 전화를 받으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나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도나가 스스로 음식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김밥을 가리키면서 먹어도 되냐며 눈을 반짝였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먹을 것을 거부하던 도나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다니. 도나는 머뭇거리더니 작은 김밥 한 조각을 집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혹시라도 한 입 먹고 다시 거부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도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더니 또 한 입, 또 한 입 먹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양손에 김밥을 하나씩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 도나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던 도나가 그것도 처음 보는 음식을 이렇게 잘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식탁에 엎드려 포크로 음식을 밀어내고 있었을 텐데 김밥을 실컷 먹고 나서 기운이 넘치는 듯 거실로 뛰어나가더니 흥얼거리며 책을 펼쳤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도나가 처음으로 스스로 기꺼이 음식을 먹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낮에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김밥을 먹던 도나의 모습. 대체 왜? 무엇이 도나를 바꿔놓은 걸까요? 저는 바로 인터넷을 뒤졌어요. 한식은 자연식 위주라서 건강한 편이며 김밥은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 하지만 일부 양념이나 재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혹시 지수 씨가 김밥에 뭘 넣었을까요? 양념이 조금만 달라도 도나는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김밥을 반으로 잘라서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별다른 건 없었어요. 오이, 당근, 달걀, 참치 등 정말 단순한 김밥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어보았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맛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도나는 이 김밥만큼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도나가 주방으로 오더니 아침에 먹었던 김밥을 찾는 거예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이 아이가 다시 음식을 찾다니. 도나는 언제나 먹는 것을 피하려 했었어요. 저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남은 김밥을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김밥은 먹기에 괜찮은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도나는 작은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며 그냥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저는 멍해졌어요. 정말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 김밥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일까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그동안 도나는 음식과 고통을 연결지어 왔어요. 뭘 먹어도 가려움이 생기고 피부가 부어오르고 결국은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음식을 거부했고 그것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김밥을 먹을 땐 도나는 그런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냥 먹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지 못한 저는 결국 다음날 도넛과 커피를 사들고 지수 씨를 찾아갔어요. 김밥을 정말 잘 먹었다고 인사를 건네고 어제 제 태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수 씨는 자기도 좀 오버한 것 같다며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괜찮다면 잠시 들렀다가라고 했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지수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지수 씨를 봤을 때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많아봐야 몇 살 정도 더 많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보다 10살이나 많았던 거예요. 아마도 그녀의 피부가 맑고 깨끗해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수 씨에게 어제 일은 제가 너무 예민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수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곧바로 조심스럽게 도나에 관해 물었습니다. 어제 잠깐 봤는데 도나의 모습이 지수 씨 아들이 어렸을 때와 비슷해 보여서 걱정이 되었답니다. 지수 씨도 아들이 어렸을 때 심한 아토피를 앓아서 많이 고생했다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녀도 고칠 수 없었고 간지러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다가 잠드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도 아주 힘들었었고 때문에 도나를 보고 걱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 보여준 사진 속의 아들 피부가 멀쩡했었는데 그럼 다 나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나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토피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된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다 보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었다고 해요. 지수 씨 아들도 처음엔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의사들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만 했어요. 약을 먹여도 그때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도 해결책이 없으니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여보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으며 덧붙였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건강한 음식은 대부분 맛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입맛에 맞지 않으니 먹기를 거부했고 결국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살이 빠지고 짜증은 늘어났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제 상황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도나도 똑같았으니까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해도 도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점점 말라갔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저는 속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의 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았다는 걸 알기에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간절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지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작은 레시피 노트를 건넸어요. 이건 제가 제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들이에요. 아토피에 좋을까 싶어서 하나하나 실험해보고 기록한 것들이죠. 한식 위주로 만들었고 가공된 소스는 최대한 빼고 자연 재료로 만든 거라서 도나한테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된장국, 나물 반찬, 잡곡밥, 김밥, 수제 두부 등 하나같이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저는 지수 씨를 의심했는데 사실 그녀는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깊이 고민했어요. 이걸 시도해봐야 할까? 레시피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대부분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한 재료들이었어요. 된장국을 끓이려면 된장, 두부, 애호박, 다시마 육수, 김밥은 밥, 채소, 참기름 그리고 그럼 도나가 김밥을 잘 먹었던 이유는 그냥 한식이라서였을까? 결국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 섰어요. 김밥을 싸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밥의 온도, 김의 질감, 채소를 자르는 크기까지 모든 게 생소했어요. 그래도 레시피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완성된 김밥을 접시에 담고 조심스럽게 도나 앞에 내밀었어요. 도나는 김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긴장된 눈으로 지켜봤어요. 한 입 베어 문 도나는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나가 동그란 눈으로 엄마가 만든 거냐며 맛있다고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도나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먹은 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요령이 생겼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불고기도 만들어 봤어요. 도나는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깨달았어요. 도나의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 같으면 작은 음식 변화에도 온몸이 뒤집어졌을 텐데 지금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려움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도나가 더 잘 먹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운도 좋아졌어요.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계속할 거예요. 도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지수 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지수 씨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반겨주더군요. 저는 레시피북을 따라 만든 된장국을 도나가 잘 먹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지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다행이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왜 한식을 잘 먹는 건지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어요. 도나가 왜 한식을 잘 먹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지수 씨가 말했어요. 한식은 기본적으로 자연 재료를 많이 사용하며 가공식품이 적고 조미료도 최소화로 사용해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어쩌면 도나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괴로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식이 더 잘 맞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지수 씨의 대답에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혹시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지수 씨는 기쁜 얼굴로 저를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같이 한식을 배웠어요. 된장국, 미역국,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어요.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식으로 요리하는 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도나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입 먹고 도망가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밥을 먹었고 먹는 양도 늘었어요. 처음엔 김밥 한 줄로 시작했지만 점차 된장국 한 그릇,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토피 증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잘못 먹어도 온몸에 발진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런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긁는 횟수도 줄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한식을 자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흥미롭다는 듯 묻더군요. 요즘 한식을 많이 만든다던데 그 이유가 도나 때문이냐면서요. 저는 도나가 잘 먹는다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 보니 결과가 좋아 보여 다행이라며 놀라워했어요. 친구는 식탁 위 김밥을 집어들며 이제 도나는 완전히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 먹지는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예전보다 살도 조금 찌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게 눈에 보여서 다행이다고 했어요. 친구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겠지만 최소한 도나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도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게 됐어요. 도나가 건강해지는 길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끼의 기적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